야, 이것도 못해? 유치원생 7살짜리가 품새 모르는 게 당연한데 품새 모른다고 승질 내는 거예요. 지가 다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걸 못 가르쳐준 자기가 잘못인데도 그 생각 자체가 잘못해서 수단이 자꾸 넘어서는 거죠. 영어 공식 하나 못한다고 그래서 학원에서 애들한테 윽박지르고 혼내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우리 애들 심사가 있어서 거기서 개회사를 하고 온 것도 인생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근데 실패에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패에 일어설 수 있고 계속 넘어져도 일어서면 언젠가 성공하는 건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교육 과정인데 모든 교육 과정이 대학 입시를 맞춰져 있고 뭐든지 그런 수단이 최고가 돼버렸다는 거죠. 품새 유단자 국견 심사 가기 전에 태국 1장부터 8장까지 외워서 그걸 틀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승질내고 화내는 교육이 사람의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태권도 발차기가 주먹질이가 수단이 돼버려서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영순 관장님께서 직접 또 글로 써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가 태권 8장을 배워야 돼요. 국기원을 가야 돼요. 배우고 싶죠, 얘도. 빨리 배우죠. 그거 안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떨어지기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잘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재밌게 가르쳐줘서 잘하면 괜찮은데 애가 좀 느려요. 좀 더뎌. 빠른 놈도 있지만 느린 놈도 있어요. 이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야, 넌 그것도 똑바로 못해? 왜 안 되냐고! 이게 아닌 사람 중심으로 돼 있으면 뭐예요? 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타깝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럼 내가 좀 더 친절해지는 거고 좀 더 웃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바지 얘가 똥 쌌어요.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똥 많이 쌌어. 괜찮아. 너는 딱딱한 거지. 난 흐르는 거 쌌어. 했는데도 신나고 돌아다녔어.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야. 근데 관장님 지금 똥 안 싸? 너도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사람이 내 인식과 생각이 계속 교육에 대한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수단이 계속 있으면 언제든가는 그런 언어와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꼭 맞춰달라는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박사님께서 야, 너 권원 몇 명이야? 150명이야? 왜 아직도 300명 안 됐어? 죽을래? 이렇게 안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박사님 항상 저한테도 해주셨던 게 안 된다고 화내는 게 아니고 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육하는 사람들은 성과만 바라봐요. 성과만이 아닌 과정 자체도 즐거워도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발바닥으로 발로 이렇게 찼죠. 실제로 보면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수업실에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거예요. 들어와서 관장님한테 야, 이거 좀 이따 가져가고 뺏어가니까 너 이 도둑놈의 새끼야, 왜 내 핸드폰 가져가? 기새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열받아서 찬 거죠. 당연히 그런 욕먹는데 안 찰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히 다 차겠죠. 근데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장님도 아이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관장님도 화를 참지 못한 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지도자가 이 관계를 형성을 잘못했다는 게 큰 잘못입니다. 관계의 첫 번째, 관계의 형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좀 못하면 안타까워해주고 버르장머리 없으면 내가 고쳐줘야지라는 사명감을 갖는 게 첫 번째인데 있는 자체가 화난다는 거죠.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으면 지도자가 누구나 관장님 어떻게 도둑놈 새끼 이런 얘기를 당연히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정우기 관장님이 처음에 도장 났어요.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나왔어요. 저 관장님 되게 못생겼어. 근데 왔는데 관장님이 야, 아까 얘기했듯이 너 왜 이제 왔어? 나 10년 만에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앉아있니?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어? 칭찬을 했어요. 그럼 걔는 그때부터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칭찬받고 싶다가 생겨요. 왔는데부터 야, 똑바로 안 앉아? 똑바로 하라고 반발감이 생겨요. 도장의 관장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애가 안쓰럽고 내가 도와주지 못해 안쓰럽다라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표정과 눈빛과 대화가 다 달라집니다. 못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좀만 더 해보자. 야, 한번 더 해보자. 우리 1시간만 더 할까? 어머니, 제가 우리 친구 좀만 더 가르쳐서 해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좀 할게요. 이런 대화 자체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제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만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법의 차이. 이게 아까 했던 이런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법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솔직히 때렸습니다. 회초리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원생활 할 때는 잘 못하는 애들 있으면 발바닥 때리고 손바닥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그 교육을 하면 제일 먼저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 화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도 교육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지도법의 차이가 옛날에 몽둥이 썼던 걸 이제는 몽둥이를 쓰지 않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종유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뻐해주고 너 이렇게 했지? 이런 대화인 거예요. 가르치는 대화가 아니에요. 군대 조교 말투로서 야! 너네 똑바로 앉아야 되고 관장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알겠냐?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 아이들하고 대화는 뭐냐면 다수든 소수든 상관없습니다.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다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으면 쉽게 소수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소수부터. 그러면서 점점점 인원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백 명이 돼도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대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야! 관장님이 오늘 너희들하고 이제 도장에서 만나려고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옛날에 박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감명이 받아서 10몇 년이 돼서 기억하고 있는 그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박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관장님 나오는데 진짜 태양볕에 뜨거운 햇빛에 아줌마들이 풀 있고 도로가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곳에 잡초 뽑으시려고 앉아서 뽑고 계시는 거야. 막 뽑고 계시는 거야. 그 태양볕인데 지나가다 쭉 봤더니 점심시간인지 거기 그 태양볕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 얼마나 뜨겁겠니? 그 밥이 넘어갈까? 맛있을까? 진짜 배고프니까 허기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억지로 먹는 거 아닐까? 관장님 그렇게 생각해. 너희가 정말 너희들 키우기 위해 부모님도 어딘가에선 그런 노력 그렇게 힘들게 아마 하고 계실 거야. 근데 이놈들아 니네는 조금만 힘들면 자세 삐딱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못한다 그러고 그럼 되겠냐 안 되겠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구나. 나 부모님이 고생할 수 있구나. 이런 대화들을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야 너희들 오늘 운동하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자. 운동하는 거 보자. 시작! 하면 무슨 운동을 하든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안 하면 아까 했듯이 나는 그걸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칭찬합니다. 발차기 잘하네, 주먹질 잘하네라는 칭찬이 아니고 야 너 어떻게 너희 부모님 고생하고 힘든 걸 아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봐. 저 땀 흘리는 거 봐. 이렇게 땀 흘리는 땀이 나중에 시원한 곳에 진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미래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대단한 거야. 박수 한번 쳐줘. 이렇게 하면서 칭찬에 대한 칭찬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을 잘했다, 발차기를 잘했다라는 칭찬이 다른 곳에 대한 칭찬이. 그렇게 넘어가면 교육을 끝나고 나면 운동을 잘해서 운동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도 깊어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합니까? 왜냐면 이게 이해가 돼야 왜 뒤에 이걸 만들어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아이들하고 소수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호프집에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가 야 나 어떻게 해서 어떤 놈이 나 사기쳐갖고 야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 친구 야 왜 사기당해서 다시 얘기해봐. 처음부터 본론부터 서술부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 얘기하면 그랬어? 아이 나쁜 새끼. 왜 그랬는데? 뭐야 어떻게 했는데? 이리 새끼 야 잡으러 갈까? 공감해주잖아요. 공감해주고 같이 생각을 해주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 그렇게 대화하는 거 애들하고 이야기해서 뭐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프집에서 친구랑 만나러 가는데 와 씨 긴장된다 씨 떨린다. 호프집 가서 무슨 얘기하지? 말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죠. 대화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아니, 저는 와이프하고 원래 안 싸웁니다. 제가 15년 정도 결혼하고 사는데 안 싸워요. 일방적으로 욕먹는 거지 싸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욕. 너 왜 이것만 하지 싸우진 않아요. 근데 와이프한테 욕을 먹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더러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애들하고 얘기해요. 야 얘들아 앉아봐. 야 관장님이 여자는 어떤 게 제일 이쁜 건 줄 알아? 얼굴보다 마음이 이뻐야 돼. 그래야 입이 이쁘게 나가요. 조금 누가 실수하더라도 마음이 이쁜 사람이 이해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 더 잘하고 싶어 해. 근데 조금만 실수하잖아? 욕하잖아? 그럼 더 삐뚤어지는 거야. 오늘 관장님 완전히 삐뚤어졌어.
관장님이 들었어. 니네도 그런 이쁜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어? 어디 여자 친구들 어디 나중에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 큰일 나? 알았지? 이렇게 아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었어요. 저도 박사님 한 번 수업 들어갔었죠? 50분 동안 이야기. 60분 수업이 50분 동안 이야기. 난 처음에 50분 동안 수업하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로 웃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우리는 오크라고 딱딱한 마룻바닥이었어요. 도장이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애들이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딱 흐트러지는 순간은 관장이 웃겼을 때 웃기면 일부러 그랬나 애들이? 다리 펴려고 쓰러져 막 그럼 옆에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괜찮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자지르게 또 웃다가 관장이 얘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분을 하고 10분을 운동하는데 애들이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나와요. 운동 그 에너지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 안 되겠다라는 의지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운동 내내만 했을 때부터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강력하게 만들어졌을 때 운동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커집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했을 때 박사님하고 도장에서 제가 있을 때 1년 반 만에 그걸 딱 느꼈어요. 카타르시스. 운동을 딱 들어서 애들하고 막 그날도 이제 정신교육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얘기한 다음에 애들이 막 눈에서 이글이 타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일어나서 운동을 막 했더니 애들이 끝나고 나서 인사하려고 딱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애들이 땀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정말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거 막 표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고개를 감사합니다 숙이는데 내가 땀이 여기 코에서 똑 떨어지는데 뒤꿈치부터 타고 올라와요. 찌릿찌릿합니다. 찌릿찌릿. 내가 진짜 지도자구나. 내가 정말 스승이 되고 있구나. 정말 기분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1년 반 만에 딱 느끼고 나서 맨날 그럴 줄 알았어요. 몇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몇 달에 한 번. 알아도. 박사님이 굉장히 외부에 막 세미나하고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 한동안 도장이 잘 많이 못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맨날 볼 때는 맨날 나도 했는데 박사님 막 수업하는 거 보면 저거지 하고 막 해요. 난 2달 동안 제가 박사님 수업하는 거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아는 것 같은데도 2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이 내가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내가 한번 할게. 들어가고 아무 준비 없이 뭐 생각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고 내가 한번 할게. 애들 또 이래. 또 저 새끼들은 나한테는 안 오고 그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저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봐야지 알겠더라고요. 느껴야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매달마다 세미나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망각의 동물이라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도 도장을 제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도장 차릴 때도 항상 박사님 전화드려서 직접 못 보니까 이거 또 멘붕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에서 또 하나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150명 이상 200명 되는 분은 이게 되는 분들입니다. 이게 되는 분.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이게 되고 이게 되면 200명 무조건 거의 다 대부분 넘습니다. 저희 지도자들도 저희도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써야 되냐? 그렇죠. 어렵죠. 그냥 곤충은 땡기면 쌓아줍니다. 대포는 탱크는 몰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교육은 어려워요. 운동만 가르치면서 야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우리 얘기 뛰어 하면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쳐주냐면 요거까지가 되면 관원은 쭈쭈쭈쭈쭉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대화가 된다는 건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캠프를 가요. 이번 여름 캠프를 가요. 얘들아 캠프 리조트 간다고 가서 슬라이드 타. 자 가. 알았어? 우린 절대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줘요? 이야! 관장 드디어 왔어 얘들아. 3년 기다렸어 3년. 야 우리 시골에 가서 물 수영탕 하고 막 가서 우리 팬티 벗기고 놀고 별것도 아니죠. 아무 얘기 아닌 거예요 지금. 물고기 막 가면 막 고래 막 진짜 상어 막 이런 거 막 잡고 막 상어 없는데요. 가면 있어 잡아봐 있어. 진짜 막 하고 막 그걸 막 요동 치는 거 막 이러면서 그 잡았을 때 그 캠프를 이번에 간다. 이번에 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번에 간다. 다 못 가. 오늘 진짜 반듯하게 앉아 있는 애. 지금 꾸벅꾸벅 조는 놈들 절대 못 가. 반듯하게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해서 파워포인트 힘을 주는 점수 상점 받는 사람만
안 내면 초대장 받을 수 있어. 그 사람만 오늘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거 따르는 거 하나도 없이 이거 하나가 목표가 딱 생겼잖아요. 그럼 막 가고 싶다는 의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안 땡겼어.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지. 나한테 가라 그래. 난 상어 안 잡고 싶은데.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이상의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물질적 보상은 안 되거든요. 이따 얘기하지만 외적 보상이나 내적 보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내재적인 동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여자 좋아할 것 같아. 가면 미스코리아 여자 3명 있어. 갈래 안 갈래? 가서 초이스 할 수 있다니까. 고를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너 가겠지? 엄청 이뻐. 가겠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 중에 너 이번에 가서 너 시골에서 우리 농사지에서 감자 캐는 거 해봤어?